일단 숙제 문제 몇 개 풀이를 좀 하자. 500 몇 번 했더라? 589번 해볼까? 589번은 이건 이제 뭐 평균하고 모 표준 편차라는 단어들, 그치? 그리고 모집단이라는 단어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적어놨는데 이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그냥 평균이면 평균이지 모 표준 편차, 모 평균 이렇게 그지 모자를 붙인 건 원래 값이라는 거야. 원래 집단의 어떤 평균 표준 편차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그냥 EX라고 쓰면 됩니다. 이거. 모 평균이니까 얘들아 그냥 EX가 50이다. 그리고 그냥 시그마 X가 8이다.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괜히 모집단이니까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얘들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억해야 될 건 이거지. 이제 x 바를 이제 평균 시그마를 구할 때 여기에서 이제 표본을 n 개를 뽑게 되면 n 개의 표본을 뽑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x 바가 되는데 x 바의 평균은 원래 평균과 똑같았고 그 다음에 분산 쓴 김에 해놓고 가자. 분산은 그지 그대로 표본의 크기로 그대로 나누는 거였고 시그마 같은 경우에 루트로 나누면 됩니다. 루트 n으로. 요 관계를 이제 기억하고 있자. 그죠? 이거를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어떤 사실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기억하고 있자. 요거면 된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문제가 그지? 그지? 이게 있거든. 이게 얘들아.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이란 소리네. 그치? 근데 여기에서 시그마 x가 8이니까 얘들아 vx 분산은 제곱해서 64라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그지? 분산과 시그마는 그런 관계잖아. 이제 분산은 루트 씌우면 되고 앞에는 기침 안 했는데. 지금은 기침이 안 해. 자, 그 분산이 64니까 얘들아. 위에 이게 요 관계에서 우리는 분산이 64니까 n은 32겠군. 뭐지? n이 커진다, 그지? 32가 아니고 n이 128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겠네. 암산을 좀 하면. 분산이, 그러니까 여기가 64죠, 여기가 64죠, 그죠? 잠깐 머뭇하는 게 아빠네 답을 잘못 풀었네. 앞에 1시 반 타임 수업할 땐 저거 32가 나왔거든. 내가 아마 분모 분자를 거꾸로 본 것 같아. 내가 아무 말도 없던데. 그치, 128이 맞지, 그지? 나눗셈이 돼야 되니까, 그지? 아무 말도 없었는데. 그치. 그러니까 미리 좀 처음부터 애들 계속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혹시 이제 수업해서 답이 얼마가 나왔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답이 그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계산하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계산하다 틀릴 수는 있는데 어떤 그 흐름이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내가 그건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n은 구했고 m을 찾아야 되는데 m은 변화가 평균인데 그지? 평균인데 m은 변화가 없댔으니까 이거 그대로 그지? 이게 50이니까 그지? m도 5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얘들아, 그리고 593번 요 문제 하나 좀 봅시다. 요게 조금 그지? 앞에 단원들을 쭉 복습할 수 있는 괜찮은 문제인 것 같거든. 뭐 난이도를 떠나서 여러 가지를 좀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자, 우선 뭐 여기에서 확률 질량 함수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 그지? 그래 뭔지 모르겠고 그냥 어떤 함수야. 근데 이게 하필이면 우리가 딱 그지 그래프 그리기 좋은 그런 1차 함수로 지금 딱 줘버렸거든. 이걸 보면 그지 또 평소에는 또 그지 그래프가 또 잘 안 떠오르다가 만약에 또 갑자기 이런 걸 보면 그지 막 이거는 그리지는 마세요.
이렇게 직선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 간혹. 그지? 그런 날이 한 번씩 있거든. 근데 이건 애들 그래프를 그리면 안 되고, 여기 보면 x 값이 이렇게 0, 1, 2로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져 있잖아. 이거는 표를 그려야 돼. 이거는 표를 그려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다 이런 표현을 썼었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를 보고 연속 확률 변수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x 값이 0하고 1 사이에 얘들아 이 수많은 값들을 다 건너뛰고 딱 이제 0에서 1로 바로 넘어가잖아. 이런 걸 보고 이산적이다 그럽니다. 연속적이지 못하고 이산적이다. 그러니까 0에서 1까지 얘들아 연속적으로 가려면 뭐 0.1, 뭐 또 그것보다 더 가까운 뭐 0.01 이런 값들을 다 거쳐서 이제 가는 그런 변화를 보일 때가 연속적일 텐데, 이런 경우는 이산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x 값을 이렇게 딱 얘들아 정해주면 표를 이렇게 그려서 x가 0일 때와 x가 1일 때와 x가 2일 때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자. 자, 그럼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라. x에 0을 대입하면 6분의 1이 나올 거고, 그지? x에 1을 대입하면 6분의 2가 나올 거고, 2를 대입하면 6분의 3이 나오지 않겠나, 그지? 그러면 이거 더해보면 우리는 확실히 이제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지? 이렇게 하면 표가 지금 성립이 된 거야. 그럼 이 표를 보고 얘들아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걸 계산하라거든, 문제가. 그지? 그러니까 저걸 계산하라는 건 결국 이걸 찾으란 거 아니야. 이제 뭐 확률 변수 x 건 뭐건 간에 얘들아 여기에 곱해진 요 개수가 시그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절대값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걸 찾으란 거야. 그죠? 6 곱하기 그지? 요거 시그마 x바의 시그마. 근데 여기에서 사이즈가 4짜리 표본을 추출을 하니까 얘들아 얘는 또 이렇게 되겠지. 루트 4분의 시그마 x.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계산해야 될 게 그치 여기 x바의 6배의 시그마 표준 편차를 하라는 거잖아. 근데 이거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사실이 요 6은 바깥으로 튀어나가. 이렇게 그지 절대값으로 튀어나가고, 그리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 x바는 그치 x바 표본 평균의 시그마는 이렇게 이제 표본의 크기의 루트 값으로 나누기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거가 되더라. 이게 2랑 6이랑 약분하면 이게 시그마 x의 3배인 거지. 3시그마 x를 계산하라는 거지 않겠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 표에서 얘를 계산해내면 된다. 시그마 x의 3배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해보자. 복습 삼아 이 문제 하나를 풀어보면, 자, 시그마를 구하라는 거는 결국은 분산을 구해서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분산을 구해야 돼.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부터 가야 돼. 그치? 평균이 뭔데? 평균이 이렇게 다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얘들아 6분의 0, 6분의 2, 6분의 6이니까 이게 1 더하기 3분의 1이라서 3분의 4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이거였다. 분산은 저 복습 3을 한번 쓰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즉 위에서 구한 3분의 4의 제곱을 빼자는 거지. 이 계산하면 얘들아 제곱의 평균이라 하면 여기 x 위에다가 x 제곱을 다 적어 놓으면 0, 1, 4니까 x 제곱 같은 경우에 6분의 0 플러스 6분의 2 플러스 6분의 12죠. 그죠? 제곱의 평균 10이고 거기에서 앞서 구한 평균의 제곱 3분의 4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그럼 제가 3분의 1이고 2니까 3분의 7이고 9분의 16이고, 그럼 저기 9분의 얘들아 21 빼기 5네, 그지? 그래서 분산이 9분의 5다. 이거 뭐 계산은 각자 해볼 수 있겠고, 그럼 우리가 이제 원하는 시그마는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시그마 3분의 루트 5더라. 드디어 답이 나왔네, 그지? 이것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대입을 해주면 3 곱하기 3분의 루트 5니까 답은 루트 5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에서 일단 표를 우리한테 이제 주면 이 표를 보고는 그지 이 확률 변수들의 평균, 분산, 시그마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고, 요것도 복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확률 변수의 어떤 관계, 개수와의 관계에서 시그마는 그대로 그냥 그지 튀어나가 6이 곱하기로 튀어나가더라.
그리고 사이즈가 4짜리 표본을 추출해서 x바의 어떤 그걸 찾으려면 그지? 얘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 표본이 4면 그게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지금 나머지들은 다 앞단원의 개념들이고요. 자, 이거랑 얘들아 비슷한 게 뭐 여기 595번 뭐 이 친구가 좀 비슷하네. 요거는 이제 시그마가 아니고 여기 1하고 V. 자, 분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풀이는 안 할게. 한번 복습 삼아 혹시 이거 조금 어려웠거나 아직 답을 못 구했으면 요거는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대신 내가 표는 좀 그려놓을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말은 봐봐. 주머니 속에서 우리가 구슬을 뽑는 경우가 있었어. 만약에 근데 주머니 속에서 얘들아 그냥 내가 3개를 뽑으면 이거 그냥 주머니에서 내가 3개를 뽑잖아. 그러면 얘들아 이게 확률 계산할 때 분모가 4C3이 되는 거라. 이거는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나도 지울 거라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3개를 뽑았는데 뭐 그 3개의 합이 얼마다 뭐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분자에 그지 올려가지고 확률 하나를 계산을 해냈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서 3개를 꺼낸다라는 이 시행을 설명하는 말하고 얘들아.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개의 구슬을 그냥 꺼내는 게 아니고 이미 추출한다 그랬거든. 그지? 이거는 표본이다. 이거는 표본 사이즈가 3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문제는 확률 문제 풀 때는 분모에 4C3을 하는 게 맞아. 근데 여기에서 이미 추출한다. 뭐 그 3개를 이제 추출한다라는 것 자체에 얘들아 뽑는다라는 의미가 이제 있으니까 저거를 얘들아 그냥 뽑는 경우라고 오해해서 확률 계산하듯이 4C3을 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될 거고 이미 추출이라는 단어를 줄 때는 이런 단어를 주고 뽑기를 시킬 때는 이거는 표본의 크기가 표본 크기 우리가 알파벳 n으로 많이 쓰는 이 n이 3이란 소리입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쪽은 아니란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럼 이건 얘들 이런 상황에서는 표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1, 2, 3, 4가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얘들아 그냥 이렇게 4개 중에서 내가 뽑아서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냥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들아 x가 그냥 1, 2, 3, 4야. 이렇게 1, 2, 3, 4로 놓고 그리고 이제 개수가 다 똑같이 얘들아 하나씩 있으니까 4개 중에 1개가 1이고 4개 중에 1개가 2고 4개 중에 하나씩이 그지? 1, 2, 3, 4니까 요 말은 얘들아 이 말은 그냥 x에 대한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한 표로 정리하면 확률 분포 표로 정리하면 저렇게 정리가 될 거라.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가 있으면 우리 EX 구할 수 있고 그지? 표를 가지고 얘들아 EX도 구해보고 EX 구한 다음에 VX도 구해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시그마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VX까지만 얘들아 각자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계산을 해야지. 그지? 여기에서 이제 EX 반은 표본을 이제 3개를 뽑았으니까 EX 반은 이제 표본을 뭐 3개를 뽑아도 EX랑 똑같고 VX 반은 표본이 지금 3개를 뽑았으니까 이건 3분의 VX고 요 이후에 이제 뭐 계산을 쭉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2개 값을 얘들아 찾은 다음에 이 6이랑 요 2랑 요 마이너스 3을 하면 돼. 이것도 복습 삼아 한번 내가 요까지만 얘기를 할게.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봐. 요 문제는 뭐 여러 가지를 써야 되는 문제니까 여러 가지가 복습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몇 번을 풀었더라. 그래, 영어 성적 이거 했던 것 같다. 보자. 599번. 자, 2학년 학생들의 모의고사 평균이 영어 평균이 52점이고, 그지? 시그마가 18이다. 그지? 자, 그럼 여기에서 81명을 이미 추출한다. 그지? 그지? 이런 데서 이제 n이 81인 거라. 얘는 이제 왜 81이냐? 80명 뽑지 왜 한 명 더 뽑았냐? 루트가 쓰이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7에서 50점 이하. 딱 요게 얘들아, 딱 전형적인 문제인데, 한번 해보자. x를 원래는 지금 52에 18이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지금 표본 사이즈가 81이야. 이런 표본을 뽑게 되면 x였는데 표본을 뽑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x가 아니고 x바가 된다.
자, 그럼 x바에서는 평균은 그대로니까 x바에서 평균은 그대로니까 52를 얘들아 그대로 물려받고, 그 다음에 시그마는 18을 그대로 물려받는 게 아니고 얘들아 요 18을 루트 81로, 그지, 표분의 크기의 루트 값으로 나눈 다음에, 그지, 시그마로 받아들일 거니까 이걸 제곱을 시키자. 자, 이게 루트 81이 9고, 그러면 9분의 18은 2고, 이렇게 암산을 해도 됩니다. 암산해도 되는데, 한번 써봐. 이제. 왜냐면 이렇게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간혹 있기 때문에 한번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 그러면 이게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얘들아. 한번 적어 놓고 이제 뭐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의 제곱. 그래서 x바는 어떤 분포를 따르냐? 52에 시그마 2짜리. 그치? 가운데 m이 52고 시그마 2짜리를 따라. 자, 그래서 47에서 50점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누가? 평균이. 그치? x바가 얘들아 표본 평균이니까, 아이고야, 부등식을 써야죠. 쏘리. 47부터 누가 x바가 50점 이하. 자, 그러니까 딱 풀이 그림이 이리 되는 거라. x였던 거를 n을 뽑아가지고 x바로 바꾸고, 그럼 x바에서 이제 또 확률 계산해야 되니까 또 z로 바꾸는 거야. 요 흐름으로 쭉 이어간다 보면 돼. 자, z로 바꾸자. 그래야 확률 계산이 되니까 z로 바꾸려면 이제 평균을 빼고, 그지?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되잖아. 자, 그런데 저거 분명히 얘들 x가 아니고 지금 x바로 바꿔놨잖아. 그죠? 저거 18로 나누면 안 되고 2로 나눠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x를 바꾸는 게 아니고 x바를 바꾸니까 이걸 보고, 그지? 그러니까 평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똑같으니까 헷갈릴 리가 없는데 시그마 두 개거든. 둘 중에 뭘 써야 되냐? x바에서 지금 이어지는 거니까 2를 써야 된다. z로 바꾸고 50에서 또 평균 52를 빼고 18이 아니고 2로 해주면 돼. 그래, 이거는 만약에 그지, 내가 우리가 헷갈려가지고 18로 나눴어, 그지? 그러면 계산이 안 되지, 그지? 그럼 다시 고쳐가지고 2로 고치면 되는 거야. 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땐 그렇게 대처하면 되지 않을까, 그지? 계산을 좀 하면 얘들아 이게 2.5죠, 그지? 마이너스 1이고, 이래놓고 나면 또 그림 그려야지, 그지? 종 모양 한 개 이렇게 그려서 가운데 0 잡고, 그리고 마이너스 2.5부터 마이너스 1까지 여기네. 자, 여기 넓이 구하고 싶으면 얘들 항상 가운데 그 0을 기준으로, 그지? 영역을 쪼개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약간 요런, 그지? 0부터 마이너스 2.5까지 요런 피아노 뚜껑 같은 거에서 여기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5는 그냥 플러스 2.5인 4938을 이용하면 되겠고, 마이너스 1은 그지? 플러스 1인 3413을 이용을 하면 되니까 밑에서 위에 걸 빼는 쪽으로 계산하면 확률이 나오겠지. 근데 내가 혹시 이제 그럴 수 있다. 이 문제 풀 때 여기에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 Z로 바꿔서 푸는 요 과정 있잖아. 이제 내가 이 과정이 익숙해. 이제 나는 이거는 그지, 뭐 굳이 더 연습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좀 들면 여기는 얘들아 좀 넘어가도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흐름은 바뀌지가 않거든. 이거 이제, 그리고 문제 하나 풀 때마다 이걸 하게 돼. 좀 참 지루하게 하게 되는데, 이제 나 이거는 더 복습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자신있게 얘들아 여기는 좀 넘어가도 된다. 자, 그러고 뭘 풀었더라? 이거 한 개 해볼까? 605번 마지막 문제. 자, 605번 문제들, 이거는 분명히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는 맞아. 지금 상중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그지? 조금 어려운 문제 맞는데,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이게 수학 문제에서 좀 어려울 것 같은 걸로 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보통 이런 거, 어떤 문자의 최대나 최소를 물어볼 때, 이런 문제는 사실 조금 난이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등호가 아니고, 이 조건에 보면 얘들아 등호가 아니고 부등호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요것도, 이런 것도 사실 조금 그지 어렵게 느껴지기는 해. 그러면 얘들아 이런 거 나오면 있잖아, 뭐 부등호가 나오면 그냥 등호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 등호라고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끝날 거거든. 예를 들어서 분명히 있잖아, 얘들아, 뭐 n이 뭐 3 이상이야. 그럼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n의 최소값은 3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뭐 부등식으로 혹은 최대 최소를 원하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그 결론도 우리 풀이의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도 어떤 부등식으로 나올 거라.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최소값을 구하란 거니까 결국은 얘들아 결국은 등호처럼 생각해서 3이라고 답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부등호가 나오거나 최대 최소 얘기가 나오면 일단 그냥 등호라고 생각하고 풀이를 쭉 이어가고 마지막에 해석만 좀 부등식의 관점에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는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게 얘들아 받아들이면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좀 했고 풀이를 해봅시다. 자, 또 맨날 하는 거지, 그지? X 해가지고 이렇게 N 해갖고, 그지? 120에 5, 그지? 근데 또 N을 표본을 뽑네, 그지? 근데 표본을 지금 개수는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표본 개수가 미지수니까 N 저렇게 해놓자. 자, 그럼 이제 표본을 뽑으면 이제 X는 X 바로 바뀌게 되고, N은 120에 이제 그 다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얘들아 식을 쓰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쓸 수밖에 없거든. n의 값이 주어지질 않았으니까, 그지? 저거 루트 n분의 5, 그지? 루트 n분의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놓고 이래 해놓고 풀면 되는 거라. 이래 해놓고 얘들아 요거 여기 요 조건 문제가 준 조건, 그지? 누가 x 바가 119부터 121까지가 0.9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그지 뭐 계산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옆에 요 표랑 요 사이의 관계를 살짝 보면 그지 여기에 확률이 얘들아 0.9가 나왔잖아, 그지? 0.9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0.9를 계산할 수 있는 숫자가 이 중에 한 개를 가지고 지금 0.9를 우리는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얘들아 그러면 눈치가 이걸 쓸 것 같아. 1.6이라는 숫자를 이용을 해서 문제풀이를 이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한번 좀 미리 한번 조금 추측을 해보자는 거야. 왜냐면 만약에 얘들아 여기 0.4라는 게 있었다면 그걸 가지고도 0.9를 만들 수 있거든. 0.4 그럼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지울 겁니다. 이거 안 보이네. 그럼 그러니까 여기 딱 가운데 애들 0이고 어떤 값 요까지가 뭐 만약에 여기가 0.4야. 그러면 요만큼 하면 0.9가 나오잖아, 그죠? 왼쪽 절반까지 더하면. 그치? 근데 그렇게 또 얘기하기에는 또 안 맞는 게 이 부등식의 범위를 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이제 그러니까 왼쪽 절반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는 범위거든 지금. 그러니까 얘들 이렇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확률이 0.9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0.4가 혹시 있더라 그래도 0.45를 우리는 이거의 2배를 이용을 해서 0.9로 받아들여 가지고 문제풀이가 이어갈 거다. 요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것도 얘들아 요 전체적인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디. 일단 뭐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좀 얘들아 추측을 먼저 갖고 풀이를 하면 좀 확신에 있게 풀이할 수 있기도 하다. 자, 이제 Z로 바꿔야 되니까 119에서 120을 빼고, 자, 이거 5로 나누면 안 돼. 5하고 루트 n 요걸로 나눠줘야 돼. 자, x 바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처음에 나와 있는 5로 나누면 안 됩니다. 이게 0.9 이상이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을 좀 하면 얘들아 이게 이제 분자가 다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 z 5분의 루트 n 0.9 이상. 자, 이렇게 Z로 바꾸고 나면 뭐 부등식이고 뭐고 간에 일단 그려야지 이렇게 Z로 어머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자,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 하고 그리고 플러스 5분의 루트 n 얘들아 절대값이 같으니까 0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딱 대칭적인 영역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얘들아 확률이 0.9보다 크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0에 대해서 딱 그지 평균에 대해서 대칭적이니까 얘들아 이렇게 될 거라.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6이라고 하게 되면 이 빨간 부분이 지금 0.9야. 그지?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빗금 쳤던 보라색으로 빗금 쳤던 부분이 0.9보다 지금 커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0.9, 0.9가 되려면 마이너스 1.6부터 1.6까지가 필요해. 왜냐면 여기에 지금 1.6까지 0부터 1.6까지의 확률이 4, 5니까 2배에서 9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얘들아 관계는 지금 요런 관계거든. 최종적인 요 마지막 요 관계는 왜냐면 0.9보다 커야 되니까 영역이 더 넓어져야 되니까 이제 딱 0.9가 되는 기준이 1.6보다 더 오른쪽 혹은 1.6 음수 쪽에서는 더 왼쪽으로 가져야 되는 거라.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6보다 5분의 루트 n이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커야 된다. 그래서 루트 n이 8보다 커야 되고 n은 64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림을 그리고 한 건데 그러니까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결론은 얘가 1.6인 거거든. 그지? 결론은 얘가 1.6일 때를 찾으라는 거니까 그림은 이렇게 더 넓어야 되니까 더 오른쪽에다 이렇게 그려주는 게 맞지만 그냥 문제 풀 때는 그냥 이렇게 등식처럼 생각해서 풀어도 관계없다. 그치? 어차피 부등식으로 풀면 부등식이 나오는 거고 등식으로 풀면 등식이 나왔겠지. 근데 이제 부등식으로 풀어서 이제 최소를 물으니까 뭐 n의 범위를 물어보라 찾으라 그랬으면 얘들아 그 나름대로 또 풀이가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개수는 64 하면 됩니다. 자, 그 지난 시간에 진도 나간 거 사실 600 여기 7번까지이긴 한데 이거 남은 유형 하나는 숙제 삼아 또 복습 삼아 풀어보고 오늘은 이제 실내 구간 얘기를 시작을 합시다. 마지막이야 이거 이제. 얘들아 실내 구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세상 쉬운 겁니다. 자 봐봐. 그러니까 실내 구간은 내가 이제 여기 항상 이 부분 이제 내가 그 수업을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어떤 최종적인 목표지 않을까 싶어. 이 단원에 이 좀 크게 보면 확통이라는 요 과목에 그러니까 추정 예측을 하겠다는 거야. 한번 예측을 해보겠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모평균 원래 집단의 평균이니까 얘들아 모평균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보면 이런 거지. 여기에 이제 모집단이 이렇게 있잖아. 원래 집단이 엄청 많은 어떤 집단이 있어. 이런 많은 값들에 그지 평균을 구해 보려니까 이게 이제 너무 일이 많은 거라. 돈도 많이 들고 그지. 그래서 샘플을 뽑자. 여기서 요만큼 샘플을 좀 뽑자. n개를 뽑자. 그래가지고 요 n개를 뽑고 나면 얘들아 그 n개의 평균 구하는 거는 샘플을 뭐 다 좀 적당히 뽑을 거니까 그건 어렵지 않거든. 그러면 여기서 n개를 가지고 얘들아 이것의 평균을 구해내는 거야. 이것의 평균을 구해내가지고 그걸 우리가 스몰 x바라고 부를 거거든. 지금 공식에서 그것의 평균을 이용을 해서 그 평균을 이용을 해서 원래 집단의 평균을 예측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게 이거의 목표입니다. 지금 추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여기 전국에 그지 수학 모의고사 점수가 모여 있어. 그지? 뭐 수학 모의고사 점수면은 얘들아 이거는 뭐 수십만 개 단위가 될 거거든. 수십만 개의 점수의 평균 구하는 게 이제 일이 너무 많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딱 100명만 추려가지고 100명만 이렇게 임의로 뽑아가지고 그 100명의 평균을 구했어. 100개의 점수 그 숫자 100개 평균 구하는 거는 뭐 금방 하니까. 그래서 그 값을 어떻게 구해냈어. 그럼 여기서 n이 100이잖아. 그지? 그럼 얘들아,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범위를 만들어낼 거라. 우리가 거기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부등식의 범위를 만들어낼 거거든. 그렇게 해서 얘들아, 평균을 한번 예측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누가 나보고 이제 수학 점수 평균을 한번 평균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보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내가 빵점에서 100점 사이일 거다. 이러면 나는 무조건 맞는 말을 한 거야. 그지? 내 말은 사실 의미는 없지. 그지? 예측을 해보라고 했는데 빵점에서 100점 사이일 거다. 그러니까 내 말의 신뢰도는 내 말이 참이 될 확률은 100%가 맞는데 그거는 뭐 하나만 나온 소리 아니까 그죠? 아무 의미 없는 소리니까.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어. 뭐 47점에서 한 50점 사이일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이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를 한 거지.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한다는 게 조금 뽑아가지고 한번 해본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얘들아 47에서 한 50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좀 이거 빵점에서 100점보다는 훨씬 의미가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럴 수는 있어. 내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 내가 47에서 50점이라고 예상했는데 51점이 나와버린 거야. 내 예상보다 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42점이 나와가지고 한참 못했을 수도 있어. 평균이. 이제 그런 약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긴 한데, 그지? 그런 식으로 지금 예측을 하다 보니까 좀 틀릴 수 있는 확률은 조금 남겨두자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뢰도라는 얘기를 이제 나중에 할 거거든. 이 신뢰도는 보통 많이 쓰는 게 95%랑 99%를 많이 써. 문제를 보면. 그래서 내 말이 참이 될 확률이 한 95% 정도 이제 참이 될 것 같다. 그리고 99% 참이 될 것 같다. 얘들아 그 정도로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얘들아 그 정도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조금 문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95% 신뢰 구간과 얘들아 99% 신뢰 구간을 많이 써. 자, 그럼 95% 신뢰 구간은 일단 내가 하나 적어 놓고 가자. 봐봐.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여기에 모평균 m이 작거나 같아.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x바 플러스 1.96 똑같아. 부호만 달라. 루트 n분의 시그마 단 p 안 잘리겠지. 안 잘렸다. 이렇게 여기까지 얘들아 쭉 하나만 적어봐 줄래? 이건 하나 적어놔야 됩니다. 자, 99%는 똑같아. 숫자 하나만 바꾸면 돼. 뭐만 하나 바꾸면 되냐면 얘들아 1.96을 2.58로 바꾸면 돼. 똑같이 쓰면 돼. 봐봐. 99%는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다음 m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번에는 괜히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절대값이 2.58이 0.99 괜히 진짜 두 개를 쓴 건데, 얘들아 여기 보면 요거랑 같이 움직이고 요거랑 같이 움직입니다. 이제 그리고 95%니까 475고 99%니까 0.999.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내가 오른쪽에다가 단 해가지고 괄호 안에 적어놓은 저 두 가지 표현이 약간 다르잖아. 하나는 0부터 어떤 값까지고 밑에는 절대값이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죠? 요거 두 개가 똑같은 형태인 게, 저 두 개가 똑같은 형태인 게, 자, 99%니까 여기가 0.99가 나온 거야. 0.99 이게 99%라는 의미 아니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는 95%인데 얘들아 왜 하필 내가 0.475로 썼냐면 475 곱하기 2를 하면 95가 나와. 이거 475 곱하기 2 하면 얘들아, 그지? 올리면서 해보면 95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표현이라는 게 요 부등식을 풀어보면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둘 중에 하나를 주기 때문에 지금 내가 두 개를 쓴 거거든. 일단 여기까지 적어놓고 문제를 잠깐 한번 보고 가자. 문제를 보면 뒷페이지 보면은 마지막 페이지겠네요. 35쪽 보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 그러니까 95%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0부터 어떤 1.96이라는 어떤 값까지의 확률이 0.475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딱 9호를 0.95를 바로 보여주고 싶으면 얘들아 이렇게 적어 버리거든. 이게 봐봐, 이건 나중에 풀이할 거니까 쓰지는 말고요 얘들아. 이게 이런 의미거든. 이게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 절대값이 1.96보다 작다는 건 애들 절대값 풀면 저렇게 되잖아.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사이에. 그럼 요게 얘들아 요게 이렇게 되는 거라. 가운데 0을 기준으로 여기 1.96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1.96은 똑같이 대칭적일 거고, 그러면 요만큼 얘들아 요만큼이 95니까 여기 한 칸만큼은 475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475만큼을 두 배를 해서 95가 나오면 이게 95%란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475 이게 나오면 얘들아 95%란 의미고,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95%라고 하면 이제 95를 쓰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얘들아 치사하게 그렇게는 안 줘. 퍼센트 물어보는 게 두 개거든. 99%를 묻거나 95%를 묻거나 딱 두 개의 퍼센트를 묻거든. 거의 대부분. 100이면 99문제는 저거 두 개를 물어. 그러면 95%에서는 얘들아 요 값을 주고 99%는 요거를 줄 거라. 그러니까 요 495를 두 배 하면 99가 나오고 475를 두 배 하면 95가 나오는데, 그거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단 해가지고 얘들아 주면 요 숫자를 우리는 받아 써야 돼. 1.96이랑 2.58만 받아 쓰면 돼.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는 안 나온다는 게, 만약에 봐봐, 여기에서 99% 신뢰도를 지금 묻잖아. 그리고 이렇게 0.99를 주잖아. 이거 하나만 주지 이렇게는 절대 안 줘. 뭐 절대라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애들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주지를 않아. 99%를 묻는 문제면 99%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조건 하나를 줘. 그러니까 99% 조건과 95% 조건을 동시에 주고 골라서 풀라 이렇게는 안 나오거든.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 얘들아 뭐만 보면 되냐면 99%구나. 그래서 이게 있구나. 그래서 이때 3을 줬으니까 3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거라. 요렇게 얘들아 접근을 해나가면 돼. 그래서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두 개 주고 99%인데 괜히 95%랑 99%두 개를 줘놓고 골라서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보면 얘는 99가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두 배 하면 99가 돼. 그러니까 이게 99% 조건에 맞는 2.58을 이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봐봐, 2.58이 이거 반올림하면 3에 가깝잖아. 그래서 99%인 경우에 간혹 2.58을 주기도 하고 그냥 3을 주기도 해. 근데 이것도 얘들 조금 보면 한 100문제가 나오면은 한 95문제는 2.58로 나와. 간혹 3이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99% 하면 2.58이 딱 각인이 돼 있어 머릿속에. 그러면 이 10번 같은 문제 풀 때 있잖아. 문제 풀다가 그지 99%니까 2.58로 막 풀어. 근데 제일 끝에 지금 여기 3이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얘들아 이러면 이제 사실 낚여버리는 거라. 2.58 계산이 귀찮으니까 좀 편하게 하라고 3을 준 거긴 한데, 배려한 거긴 한데, 그게 오히려 얘들아 그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신뢰 구간에 관한 문제를 풀 때는 조금 얘들아 마지막 조건을 좀 보면서 문제 나중에 풀어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얘들아 두 가지 표현 둘 다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0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했으면 그 범위의 절반만 얘기한 거라서 확률도 절반이 지금 나오게 되고, 절대값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전체 그 범위를 다 알려준 거라서 실제 신뢰도랑 똑같은 값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신뢰도라고 했을 때 얘들아 요렇게 이제 보통 요렇게 의미가 절대값의 의미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 표현에서 99%랑 딱 매칭이 되려면 이제 요런 요런 표현이 훨씬 일반적이긴 하다. 자, 그럼 이때 얘들아 이때 위에 여백에다가 뭘 좀 적을 거냐면 x바가 뭔데, x바는 표본 평균입니다. 어떤 표본을 뽑아서 얻어낸 평균 하나의 값을 x바라고 그럴 거고, 자, 그럼 시그마는 뭔데? 시그마는 늘 그렇지만 표준 편차야. 근데 한 글자를 앞에다 더 쓸 겁니다. 그냥 표준 편차가 아니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 원래 집단의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고, 그리고 늘 그렇듯이 n은 샘플 크기,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 x바, 표본 평균, 그리고 시그마, 모 표준 편차, 그리고 n 표본 크기, 이 세 가지 값을 얘들 다 준다.
알겠지? 다 줍니다. 주고 그냥 계산을 시키는 거야. 세상 쉽다. 이제 뭐 이게 우리가 쉽게 얘들아 풀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옛날 사람들이 다 연구를 해놨거든. 우리는 받아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이게 이제 어떤 학문이 발전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 이제 계속 어떤 그 연구의 결과가 누적이 되니까 이제 우리는 또 그 이후의 걸 고민하면 되니까 계속 그 발전이 일어나지 않겠나 싶어. 보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푼다기보다 그냥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자, 평균이 m이래. 그래. 왜 그럼 평균이 m이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거를 지금 이전에 이거는 우리는 추측을 해볼 거거든. 추측을 해볼 거기 때문에 그냥 문자로 둔 겁니다. 자, 시그마가 15래. 표준 편차가 15래. 그럼 시그마가 15라는 소리고 공식에서. 자, 2,500명을 이미 추출했다. 표본 사이즈 n이 2,500이다. 자, 그러니까 봐야 돼. 여기서 이미 추출해서 2,500명을 뽑아가지고 저 표본을 조사했더니 그 표본의 평균이 65가 나왔다는 소리니까 x바가 65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문제에서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시그마 알려주고 x바 알려주고 n 알려주고. 자, 그리고 단 해가지고 이번에는 봐봐. 이거 이렇게 안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이 두 개를 물어보니까 그런 거라. 이거는 어떤 시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연습하기 위한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실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계산해보자. x바 95% 신뢰 구간은 x바 65에서 마이너스 위에 나와 있는 1.96을 그대로 받아오자. 루트 n분의 이거 루트 n이 루트 2500이죠. 2500분의 시그마. 그리고 가운데는 얘들아 우리가 추정해야 될 모평균 m을 적어주고, 그리고 65 플러스 1.96. 이건 뭐 따라 같이 뭐 필기에 옮긴다기보다는 그냥 공식을 한번 쓴다 생각하고 옆에 거 보면서 얘들아 한번 적어봐. 이게 끝이야. 이러면 끝이라. 이제 당연히 계산은 해야겠지. 당연히 저거 얘들아 계산은 해야겠지. 그지? 그래서 계산기를 씁시다. 자, 그러니까 2500이 50이잖아. 그지? 50하고 15를 약분하면 5로 약분하면 10분의 3이니까 1.96 곱하기 3을 하면 5.88이야. 거기에 10을 나눌 거니까 얘들아 이게 이제 계산하면 이거는 계산기로 해봐. 65 빼기 0.588 그러면 64.412. 이건 65.588. 자, 뭐 내가 이상한 숫자를 쓴 거는 그거 그냥 계산기 두드린 거야. 저건 얘들아. 자, 99% 신뢰 구간도 해보자. 얘들아, 99% 신뢰 구간은 딱 하나 변하거든. 이 숫자 1.96 요거 한 개 변할 거거든. 1.96이 문제에서 준 2.58로 바뀔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돼. 이거 하나만 딱 계산해보자. 이것만 하고 우리 조금 쉬었다 합시다. 65 마이너스 2.58. 그냥 그거 쓰는 거 연습한다 생각하고 얘들아 한번 쭉 옆에 것처럼 적어보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 0.258 곱하기 3을 해야 되니까 774 빼기 65 하면 64.226. 뭐였지? 65.774.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얘들아, 이거 두 개를 일단 구했다. 그지? 우리 답 찾았다. 그지?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대. 이런 게 그냥 계산하시오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받을 필요가 있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했는데, 그럼 얘들 이 둘의 좀 차이를 보면 95% 신뢰 구간하고 99% 신뢰 구간 얘들아 범위를 좀 보면
95%가 좀 좁고 99%가 더 조금 더 넓어 미세하게나마 그지?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숫자가 이제 곱하는 숫자가 커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아니라 퍼센트랑 요 구간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이제 조금 쉬었다가 얘기할 건데 이거 얘들아 이거 둘의 관계가 왜 99%가 더 넓을 수밖에 없냐 이거 얘들아 한 번만 좀 같이 고민 좀 해보면 이게 이제 그 내가 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작아진 거거든. 그러니까 99%라는 게 내가 이렇게 범위로 추정했을 때 내가 추정한 범위 안에 실제 평균이 존재할 확률이 그러니까 내가 예측한 내 결과가 정확하게 맞을 확률이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지 않을 확률이 내 말이 참이될 확률이 증가한 거거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거면 내가 좀 그지 확률이 높게 예측하고 싶으면 아무래도 범위를 넓게 잡아야 돼. 그지? 좁게 잡으면 여기 있을 것 같아. 되게 좁게 딱 잡아서 얘기해주면 내가 틀릴 확률도 확 증가해버릴 거거든. 그지? 그래서 얘들아, 이게 지금 신뢰도가 높아지면 범위는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신뢰도 100%로 추정할 거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극단적인 범위를 잡아버리면 100%야. 이제 그런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얘들은 뭐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 얘기를 이제 해야 되거든. 신뢰 구간 구하는 거는 그냥 공식대로 뜯으면 되고 얘들아 요거 길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쉬었다가 요거 얘기를 좀 합시다. 길이가 어째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일단 이게 뭐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 있는데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를 지금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신뢰 구간을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라고 공식화 해놨거든. 그러니까 요 부등식의 어떤 그 범위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내가 47에서 50까지라고 이렇게 평균을 예측했으면 이때 길이는 3이 되는 거야. 47에서 50까지니까 숫자 빼서 그치? 그러면 이 부등식의 오른쪽 값에서 그 왼쪽 값을 빼면 되는데 신뢰 구간을 길이는 애들 그대로 빼면 되는데 역시 이제 95%일 때와 99%일 때 구간의 길이가 얘들아 다르게 나올 거거든. 자, 95%일 때는 그대로 얘들아 이쪽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게 되면 봐봐. 이게 소거되거든. x바라는 요 그지? 표본 평균이 소거돼. 그리고 요 값하고 요 값을 빼는 거니까 저게 결국에 얘들아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니까 빼게 되면 2배가 되는 거야. 자, 신뢰 구간의 길이는 95%일 때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의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부등식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값, 그지? 그래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거다. 자, 99%도 마찬가지로 그지? 똑같이 빼게 될 거니까 얘들아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그럼 지금 저기서 얘들은 내가 1.96 곱하기 2나 2.58 곱하기 2를 굳이 곱하기를 안 한 이유는 저 숫자는 문제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이야. 자, 1.96이랑 2.58은 항상 얘들아 이거 보고 찾아야 되는데 이거 보고 문제 끝에 단이라고 돼 있는 저 부분에서 우리는 찾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간혹 그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간혹 얘들아 간혹 문제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여기를 2라고 줄 때가 있어. 그지 그러면 2로 해야 돼. 그지 1.96에 너무 그지 강하게 각인이 되어 있으면 실수할 수 있으니 문제 풀 때 항상 얘들아 참고하고. 자, 그러면 구간의 길이를 이렇게 적어 놓고 보면 여기에서 숫자 2가 붙은 거는 똑같은 거를 이제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인 거를 빼다 보니까 2배가 된다는 의미라서 2가 생겼잖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96과 2.58의 요 둘의 차이는 어떤 신뢰도, 그지?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구간의 길이가 조금 더 넓어져 버린 그런 이제 결과가 된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들아 구간의 길이를 만약에 조절하고 싶어. 구간의 길이를 조절하고 싶으면, 그치? 구간의 길이를 짧게 만들고 싶다면 신뢰도를 떨어뜨리면 돼. 약간 내가 리스크를 안고 가면 되는 거야. 구간을 좁게 말하고 싶으면 내가 틀릴 수 있는 위험성을 조금 안고 가면 구간의 길이를 좀 좁게 말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지금 곱해지는데, 그러면 지금 저기서 시그마 값이 역시 작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도 짧아질 거라. 근데 얘들아 시그마 값은 뭐였냐면 시그마는 원래 집단의 표준 편차였거든. 표준 편차였거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 거야 지금. 문제가 지금 저거는 줄 거거든.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게 좀 이렇게 문제 뭐 어떤 여론조사를 할 때 좀 조절할 수 있는 요소는 n이야 n 표본 크기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중요한 거는 표본의 크기가 표본을 많이 뽑을수록 그 표본의 크기는 지금 분모에 들어 있으니까 그지 표본이 커지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구간의 길이는 짧아져. 그지 분모가 커진다는 의미니까 그지 구간 길이는 짧아져. 그래서 얘들아 표본을 크게 뽑을수록 그지 그 범위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 범위가 좁아질 거니까 똑같은 신뢰도상에서 그래서 이제 표본을 그지 크게 뽑는 게 좋다라고 그지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또 그렇다고 또 표본을 또 너무 크게 뽑는 거는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면 표본을 엄청 크게 뽑아버리면 표본을 한 뭐 10만 개 뽑으면 그거 할 바야 그냥 하지. 그냥 전수조사를 다 하지. 그지 그래 약간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연구하는 이제 분들의 목표는 이제 그게 되는 거라. 표본을 최대한 이제 적게 뽑아도 표본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어떤 구간의 어떤 결과가 의미 있게 되도록 이제 그렇게 되도록 이제 그 연구를 좀 많이 한다. 얘들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구간의 길이는 이제 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다 보니까 얘들아 아무래도 이제 길게 하냐 짧게 하냐 길어지냐 짧아지냐의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할 건데 가능하면 짧게 만드는 게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구간의 길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얘들아. 이거 신뢰도랑 시그마랑 n이 있는데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이제 n입니다. 자, 표본 크기 n이 커지면 표본을 많이 뽑으면 아무래도 그지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n이 커지면 이제 길이는 그냥 길이라고만 할게. 길이는 짧아진다. 그러니까 좋다 뭐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연히 애들은 n이 작아지면 똑같은 조건에서 n이 작아지면 길이는 길어집니다. 이제 분모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이제 반비례되는 이제 이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고, 자, 그 다음에 또 또 n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 또 신뢰도, 그러니까 99%냐, 95%냐. 자, 신뢰도가 높아지면 자, 길이도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가 낮아지면 95%로 99%에서 이렇게 99에서 95로 낮아지면 길이는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리스크를 안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시그마 모 표준 편차라고 하죠. 시그마가 커지면 시그마는 분자에 있으니까 이게 커지면 길이는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역시 길이는 짧아집니다. 분자라서 그래. 그대로 똑같이 움직이고 근데 얘들아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우리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는 n이거든. n에 대한 결과를 확실히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얘들아. n이 커지면 n이 작아지면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n에 대한 관계를 확실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균하고 그치 표본 평균의 차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이것도 일단 적어만 놓고 가자. 뭐 평균을 우리가 기호로 쓰면 보통 스몰 m이라고 써. 그리고 여기 표본 평균은 스몰 x바라고 쓰는데 자 그럼 얘들아 이것의 차니까 이제 m에서 x바를 빼기만 하면 안 되고 그치 m에서 x바를 빼기만 하면 안 되고 이거의 차이니까 얘들아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니까 그치 누가 큰지 알 수 없으니 절대값을 씌워놓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풀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값보다 뭐 k보다 작더라. 이걸 풀어보면 이렇게 풀리죠. 마이너스 k부터
이렇게 얘들아 풀리고 우리 절대값 부등식 푸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가운데 m을 이제 넣게 되면 우리 그냥 부등호의 등호다 넣어놓자. 부등호의 등호다 넣어놓자. 가운데 m을 넣게 되면 이제 양변에 x바가 더해지면 되니까 x바 플러스 k 여기는 x바 마이너스 k 이렇게 이제 저거 풀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모평균하고 표본평균의 차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실내 구간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게 왜 얘들아 실내 구간이라고 볼 수 있냐면 한 가운데 들어있는 게 지금 m이 이렇게 들어있잖아, 그죠? 실내 구간도 보면 한 가운데 지금 이렇게 m에 대한 범위, m을 추측하는 범위가 실내 구간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모평균 m과 표본평균 x바 사이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라면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내 구간처럼 m에 대한 범위로 풀어놓고 얘들아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겁니다. 자, 요거에 관한 유형들을 좀 몇 개만 보고 마치도록 하자. 5번 봅시다. 5번. 자, 5번은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얘들아 딱 필요한 게 뭐만 있냐면 지금 여기 보면 표준 편차 이렇게 나와 있거든. 시그마가 15고, 그지? 그리고 95% 신뢰도. 그래서 95% 신뢰도에 해당하는 요 상수값 1.96이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표본의 크기의 어떤 그 부등식을, 표본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표본 크기를 n이라고 두면 n이 15니까 얘들아 95% 신뢰 구간이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5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실내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되라.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에 해당하는 얘들아 그 공식이라면 공식이 이거거든. 이거 옆에 페이지에 있는 썼던 이거거든. 이게 2 이하인 거야. 이렇게 부등식 세우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 알려주고 실내 구간의 길이가 뭔지 알려주거든. 그치?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 그럼 그대로 받아 쓰면 되는 거야. 자, 이거 계산만 하면 된다. 얘들아. 계산만 하면, 그치? 이거 계산만 딱 하면 맞다. 이거 일단 요거는 2는 얘들 좀 약분시키고 그러니까 1.96 곱하기 15가 루트 n보다 작거나 같고 계산기를 써야 되겠다. 제곱도 해야 되거든. 29.4 이걸 제곱을 하면 86 4.36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864.36보다 n이 크거나 같으니까 865 하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저 값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그러면 865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얘들아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좀 보면 뒤에 좀 보면은 이런 것도 진짜 얘들아 계산만 하면 되거든. 자, 여기서 9번하고 10번 요 두 문제만 딱 깔끔하게 풀이하고 마무리를 하자. 자, 9번 얘들아 시그마가 50이네. 그지? 시그마가 50이고 자, 그 다음에 64개 추출했으니까 n은 64고요. 제곱수죠. 그죠? 자, 근데 실내 구간의 길이가 25래. 자, 근데 이번에 이 문제는 좀 독특한 게, 이제 99나 95%가 아니고 신뢰도를 알파 퍼센트라고 신뢰도 쪽에 미지수를 더 버렸잖아요. 그죠? 이러면 우리 풀이에서 얘들아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요거 구할 때 이렇게 돼야 돼. 실내 구간의 길이가 2 곱하기 뭐 1.96이나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였는데, 그지? 저기 내가 밑줄만 쳐놓은 저 자리에 1.96이나 2.58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뢰도를 알려줬으니까, 그치? 근데 지금 이번에 신뢰도를 안 알려줬으면, 알파를 안 알려줬으면 얘들아, 여기가 지금 미지수가 들어가야 될 자리라는 거라. 그러니까 알파랑 지금 매칭이 되는 숫자는, 그지? n도 아니고, 시그마도 아니고, 이제 그 1.96이나 2.58 같은 저 상수였으니까, 그 상수가 들어갈 자리에 미지수 k를 쓰자. 뭐 x를 써도 되는데, 뭐 그냥 k를 쓰자. 자,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K가 들어간다는 거는 이렇게 여기에 K가 들어간다는 거는 결국 그 소리일 거라. 0부터 Z가
K까지 1 확률이 K까지 확률이 2분의 알파다. 그치? 요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야. 저게 미안. 2분의 알파가 아니고 알파 퍼센트다. 그지? 100분율이니까 조금 달라야 되는 게. 저게 이렇게 돼야 될 거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뭐 95%면 100분의 95잖아, 그죠? 그러니까 100분의 95 곱하기 2분의. 자, 그럼 저기서 2분의 1이 붙은 이유는 또 그거야. 위에서 보면 아까 이 두 문제의 차이를 보면, 그지? 0부터 어떤 값까지는 그 신뢰도의 절반만큼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0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되는 거에 한쪽 면이니까. 그래서 95%면 0부터 1.96까지는 475로 표현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나도 0부터 K까지, 0부터 그 1.96이나 2.58이라는 그런 그 값까지의 신뢰도가 알파 퍼센트라면, 100분의 알파라면, 그치? 그 신뢰도가 알파라면 0부터 그 값까지는 그것의 절반이 돼야 되더라. 요거를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이게 는 25네. 그래서 이제 K를 얘들아 구해보면, 이게 약분하면 2고, 8분의 4니까, K는 2네. 요거 일단 암산을 해보면 K 자리에 2가 들어가면 딱 맞네요. 자, K가 2야. 그럼 K가 2니까 얘들아 0부터 2까지. 0부터, 여기가 2란 소리니까, 그지? 0부터 2까지가 0.48. 그지? 그래서 0.48이 100분의 알파 곱하기 2분의 1이더라. 그래서 알파는 96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자, 이 문제가 얘들아 조금 이제 문제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일단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는데 신뢰도에서 미지수가 뜨면 요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에서 얘들아, 그지? 여기 1.96이나 2.58짜리의 미지수를 두고 일단 그 K를 찾아. 그럼 그 K가 이제 K가 어떤 그 상수니까 0부터 그 값까지의 확률을 이용을 해서 48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는 퍼센트는 이제 96%다.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보면 될 겁니다. 이거 좀 풀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얘들아, 이 흐름을 좀 보면서 한번 비슷한 문제, 숙제 문제 풀이를 해보고 마지막 10번. 자, 10번이 이제 이거랑 이것의 차이가 1 이하다. 이걸 이제 또 그걸 만들면 되는 거야. 절대값 씌우고 m-x바가 1 이하다. 그럼 이제 이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x바를 더하면 이렇게 된다. m과 x바의 차이가 1 이하다. 이걸 얘들아 부등식을 세워가지고 풀면 이렇게 이제 범위가 나오는데 이것이고, 근데 이게 99%로 추정을 했으니까 99%로 추정하게 되면 이렇게 또 나오거든. 99%는 x바 마이너스, 여기서 얘들 99%가 지금 3이라고 나와 있어.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5. 여기 제일 앞에 시그마 5 나와 있거든. 그리고 99% 신뢰 구간은 오른쪽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두 개가 얘들아 똑같아지겠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랑 요 부분만 똑같이 되도록 얘들아 비교를 하면, 요거 둘이가 똑같이 되도록 그냥 비교를 해버리면, 그냥 등호라고 생각하고 풀어버리면, 그래서 1이랑 루트 n분의 15가 같아지고, n은 제곱하면 뭐 225다. 이렇게 풀이가 마무리가 될 거야. 일단 이건 얘들아 적어 놓고 한번 집에 가서 좀 의미를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9번, 10번은.
그러니까 9번에서 m과 x바의 차이가 1 이하다. 이걸 우리가 식을 풀어버린 이렇게 m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 보니까 이런 m의 범위가 하나 나왔는데, 근데 얘가 지금 99%로 추정하는 와중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99%로 추정하면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m의 범위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제 오른쪽하고 이 오른쪽 부분에 부등식의 오른쪽 부분 이 항이 같아지도록 n을 찾아버리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이 x바는 지금 똑같이 속어될 거니까 여기 1이랑 여기 n분, 루트 n분의 3 곱하기 5, 15가 같아져서 요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 거다. 뭐 그렇게 얘들아 생각해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얘들아 등호가 아니고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는 지금 조건이긴 한데 그냥 등호로 놓고 풀면 거의 답은 나옵니다. 좀 편하게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이 두 문제는 이제 사실 그렇게 막 쉬운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근데 이게 풀이하는 얘들아 정확한 그런 거는 조금, 만약에 약간 조금 그지 물음표가 남더라 그래도 이 풀이하는 흐름만 좀 보고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여기는 해둬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정도까지 얘들아 확통원 진도 일단 마무리를 하고, 일단 RPM에서 숙제를 여기까지 하자. 실내 구간까지 해서 얘들아 여기까지 102번까지만 좀 해줄래? 여기까지만 숙제로 좀 하고 102쪽 그러니까 626번까지만 좀 해주고 그리고 우리 주말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단원 뭐 요거 문제 좀 같이 좀 한번 풀어보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일단 확동을 일단락 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 수고 많이